85년부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림만 그렸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뭐 20년을 딴짓 안 하고 그림만 그렸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. 저는 유화하고 그 동양화 재료, 서양화 재료를 거의 그냥 접목해서 써요. 작가라고 그 예술을 그림을 하는 사람이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차이점을 갖는다는 게 저는 차이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. 어떨 때는 필요하면 전혀 뭐 구애 없이 다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근데 거의 대부분 기름하고 물을 같이 사용하는 작품들이 많죠. 왜 그러냐면 제가 표현하자고 하는 그 느낌이 그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표현이 제 생각대로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. 정말 그 작가라면 그 형태를 좀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해보는 중인데 그게 참 어렵네요. 그리고 없애면서도 표현할 수 있는, 표현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아직도 노력 중입니다. 언제 끝날지 모르는.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시간이 그림을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무의식인 상태에서도,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에스키스를 하고 형태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가도 그 형태에 대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노력하는 데서 나오는 그 우연성도 사실 배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걸 어느 정도 그 우연성을 내 거로 만드느냐, 얼마나 그 정확하게 내 표현하고자 하는 거하고 매치를 시키냐도 작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. 파리에 그 파리 국립미술학교라고 그 미술 전문학교가 있어요. 거기는 실기학교죠. 그 학교가 한 100대 1 정도 될 거예요.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모이니까 그 회화과에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. 94년도가 돼서 한국을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화가 욕심이 생기더군요. 그전에는 논문 쓰고 한국 들어가서 선생을 할 생각이었었는데 그 마침 그 미국에서 전시회하고 프랑스에서 하는데 작품이 팔리더라고요. 화가라는 직업을 가져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. 파리에 그 소나무라고 그 병기창고 그 작업실이 있어요. 그 작업실에서 10년째 있었죠. 10년 동안 작업만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.
초창기 때는 어떤 굉장히 저는 형태를 참 좋아합니다. 그 당시의 모티브는 거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게 아주 참 재밌었어요. 그 당시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구상적이지만 인물 중심이죠.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어떤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. 그게 한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그러다가 그림에 대한 그 구속, 그러니까 어떤 형태, 그 크기부터 벗어나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. 그랬더니 결국에는 내 자신의 내면에 이렇게 점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. 그 형태가 점점 무시되면서 내적인 걸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같이 생각은 이때 그걸 표현한다는 자체가 어려워졌어요.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그 자체에 어떤 테크닉적인 어떤 기교적인 데 문제가 있던 게 아니고 이제는 문제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런 딜레마에 빠져서 한 3, 4년을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작업을 헤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작품을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요. 근데 항상 마음에 안 들었어요, 작품이. 그 당시 전시회는 그 설명하기 위한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은 내 거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그냥 아주 단순화 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과연 이 형태가 무시된 그림이 과연 그 관객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, 그리고 그 보면서 감동을 받던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쁘다 그걸 떠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욕심이 생겨야 되는데 이건 자기 혼자의 어떤 그 고뇌의 표출이니까 그걸 과연 어떻게 봐줄 것인가, 그게 참 고민이었었어요. 어떤 혼란이 오거나 아니면 뭐 그럴 때 어떤 붓을 더 들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편해서 물론 뭐 어떤 큰 틀을 가지고 내가 이 그림만 그려야 되겠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오히려 그림을 그리기가 편할 것 같아요. 가끔 보면 어떤 굉장히 비슷한 그림을 이렇게 다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난 그 사람들을 참 어떤 면에서는 존경해요.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과연 저게 많은 사람한테는 비슷한 그림을 아주 밝게 줄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작가로서의 어떤 가야 될 길인가, 그런 거는 항상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 한번 고뇌해보고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어요. 파워, 어떤 내적인
그 용출되는 어떤 힘이라고 할까, 아니면 그 당시에 내가 갖고 있던 그 표현을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걸 표현 못하는 걸 그림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봤던 것 같아요. 에스키스가 정말 한 100번, 100개 정도의 에스키스가 있어요. 그리고 많이 준비를 한 거죠.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. 접혀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. 저는 방향,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, 내가 갖고 있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뭐 특별하게 좀 더 이렇게, 글쎄요, 이게 좀 더 밝았으면 이런 기분이 날까요?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시작은 밝게 하는데 항상 그림이 이렇게 어둡게 끝나네요. 항상 그 전시를 하면 항상 불만이 많아요. 아, 내가 왜 이렇게 했지? 그러면서 다음 전시에는 이렇게 하지 마야지. 좀 더 이렇게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생각하면서 항상 그 후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저는. 남들은 뭐 한두 번 와본 사람도 있겠고, 뭐 전혀 못 보다가 뭐 요번 전시를 본 사람들이 있겠지만, 저야 제가 하니까 항상 보면서 요번에 이렇게 옛날 팜플렛을 한번 쭉 보면서 보니까, 아, 그래도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구나, 한 길을 간다는,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길이 약간은 보이더라 이거예요. 그냥 보기 좋은 그림, 이게 쉽게 그릴 수도 있어요. 한 그림을 이렇게 신경을 쓰면 그렇게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. 아주 이쁘게 그릴 수도 있고, 그건 테크닉적인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비슷한 그림을 얼마든지 많이 뽑아낼 수도 있어요. 작품들 보면은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든지 한 10개씩 놓고 쭉쭉 그렇게 하고 그릴 수도 있어요.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. 그렇지만 아직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,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모르죠. 저도 그렇게 말할지.